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 추진이 지역균형 발전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특위가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 정원을 예외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석박사 정원 규제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키고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겠다며 수도권 규제 예외 조항으로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교육부가 발표했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안인데 앞으로 수도권 대학들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인력 확대를 위해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분법을 버려야 한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장 수도권 규제를 푼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법안에서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의 요청이 정말 저변 확대를 좀 해달라 그런 요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만 일부 위원은 반도체 관련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 만큼 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지방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방에도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이들이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도권 못지않게 지방 대학이나 국립대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최근 첨단 분야의 경우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설립 운영 개정안까지 만들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학별로 1.5명에서 2명의 학부 정원을 감축해야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학원 종류에 상관없이 학부 정원 1명만 줄이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석박사급 인재들까지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대학 키우기 정책만 쏟아내면서 안 그래도 위기에 빠진 지방 대학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휴가가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6천 명 가까이 늘어난 9,44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대전은 4,166명으로 전날보다 2,678명이 늘었고 세종은 1,010명이 확진되며 전날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지난 4월 중순 이후 석 달여 만에 각각 4,000명대와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충남은 4,267명이 확진되며 전날 대비 2,458명이 증가해 7일 만에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대전이 10명, 충남이 13명으로 전날보다 2명씩 줄었고 세종은 없는 상태며 코로나19 사망자도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없었습니다. 최근 대전과 아산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노동계는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압박이 부른 후진국형 사고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추락한 아산 탕정면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 중지 안내문과 함께 현장의 문이 굳게 닫혔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공간에 임시 설치된 선반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들은 건축자재물 수거 작업을 하다 발판 지지대가 무너지며 약 8m 아래인 지하 2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50대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큰 사고가 잘 나지 않는 공정 막바지에 현장을 잘 모르는 하청 직원을 쓰며 발생한 사고라며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도급 구조 속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골조 전문 업체들이 인건비를 비롯해서 원가 상승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안전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서 지난 4월과 7월 대전 선화동의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4명과 3명의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무너지며 추락해 다쳤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압박이 반복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장 사고들이 뻔히 알고 있는 건데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감리는 감리대로, 설계는 설계대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잇따라 발생하는 추락과 같은 후진국형 건설 사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 연무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 부딪힌 뒤 옆으로 넘어지면서 이 일대 교통이 4시간 반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화물차 운전자와 50대 승용차 운전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등 4명이 부상을 입었고 넘어진 탱크로리가 천안 방향 전 차로를 막아 4시간 30분 뒤인 오후 2시 30분쯤에야 견인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가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쪽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넘어졌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당진시 한진포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불이 나 어선 4척이 모두 불에 타고 불을 끄던 선주 78살 A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인 새벽 6시쯤 모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불에 타 바다에 가라앉은 어선이 더 있는지 확인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태안군이 해상풍력발전 수익금 문제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해상풍력을 건설해 20년간 주민 1인당 100만 원씩 이익금을 주겠다는 가세로 군수의 공약을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며 강행하겠다는 태안군 입장에 맞서 일부에선 어업 피해가 있을 거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또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반도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현재 5개 해상 풍력단지 건설이 계획 중입니다. 발전 용량 140메가와트부터 504메가와트까지 모두 1.86기가와트 규모로 전체 수입액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주겠다는 게 태안군의 생각입니다. 한 개 단지의 경우 법인 세수와 주민 참여형 수익금, 법적 지원금을 합해 평균 140억 원이 발생하며 5곳을 합하면 700억대인 만큼 전체 주민에게 100만 원 이상 돌아간다는 겁니다. 현재 서부발전 등이 5개의 SPC, 즉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 추진 중인데 2027년부터 가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태안군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곳 말리포 앞바다를 비롯한 5군데 앞으로 5년 뒤 대규모 해상 풍력 시설이 들어섭니다. 태안 군민들로서는 매년 10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선거 당시 1인당 100만 원, 20년 지급을 들고 나왔고 이 공약은 재선하는 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가 군수는 태안군의 재정이 취약하고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해상 풍력의 도입이 절실한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풍력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이 융성한 그런 태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찬성 기류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론은 복잡합니다. 일단 일부 어민들은 해상 풍력이 들어서면 어업에 타격이 클 거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기자회견장에도 진입을 시도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지금 그걸 세워놓으면 이 서해안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아예 없고 우리는 두 손 묶어놓고 다 굶어 죽여야 돼요. 또 해상 풍력과 관계없는 주민들까지 같은 배당을 받는 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기에 1인당 100만 원이 실현되려면 모든 절차가 아무 차질 없이 진행돼 5년 뒤 정상 가동되는 게 전제가 돼야 하며 이 경우도 민선 8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해 장밋빛 청사진이 너무 빨리 나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전교조 대전세종지부가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은
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한 비교육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지부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당사자인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도시를 주제로 한 2022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연과 인류 문명이 상생하는 미래도시의 모습을 다채롭게 표현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90일 동안 관람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정체불명의 선들이 지구를 닮은 공간에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동 경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매핑 작품 어버브 휴먼입니다. 각종 개발로 사라져가는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의 모습을 VR 기술로 재현한 작품 티라나 타임캡슐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TJB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 2022가 90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미래도시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11개국 22명의 유명 작가들이 뇌와 인간,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등 도시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선보입니다. 전시가 그 도시의 구조물을 활용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생각들이 모여지는 전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일에는 하루 2차례, 주말에는 3차례의 도슨트 서비스가 운영되고 국제학술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어린이 가족 참여 프로그램들도 진행됩니다. 개막 첫날 전시를 관람한 시민들은 미래도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형 전시들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미디어 아트가 전시되어 있고 또 곳곳에 이렇게 식물도 있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상물들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게 전시를 잘 관람하더라고요. 10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실미술관뿐 아니라 도령동 TJB 사옥을 비롯해 대전 창작센터와 대전일보 랜마스 갤러리 등 5곳에서도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의 소리를 주제로 TJB 로비에 설치되는 작품은 9월 26일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는 5일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를 기념해 달에 가는 여정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이 중앙과학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달나라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 달 표면의 흙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어떨까? 인공 월면토 체험을 통해 촉감놀이 하듯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달 표면의 흙인데 이게 부드러워서 약간 어릴 때 했던 촉감놀이인 것 같아요. 달 탐사 특별전 문을 열다는 지구에서 보는 달로 시작해서 우주로 가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달에서 보는 지구까지 관람객이 우주인이 돼서 달에 가는 여정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입었던 우주복, 아폴로 17호가 가져온 실물 월석, 다누리 축소 모형과 6종의 탑재 장비 전시 등을 통해 우주로 가기까지 그간의 노력과 기술들이 소개됩니다. 또 오는 5일 발사되는 다누리가 실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시 기간 매일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달 표면을 탐사하는 로봇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 30주년이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 다누리 발사를 기념해서 마련됐습니다. 우주로 가는 데서 굉장히 과학적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미래의 과학자로 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전은 2031년 예정인 달 착륙선의 착륙 위치 맞추기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우주과학 특강, 천체 관측 행사 등과 함께 10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정장 차림으로 이루어졌던 공무원 면접 시험 옷차림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편안한 복장으로 면접을 받고
충남도는 옷차림을 면접 평정 요소와 합격 기준에 반영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응시자의 신체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장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썬루프 위로 아이들이 몸을 뺀 채 천안시 성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유치원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차량 썬루프 위에 몸을 빼놓고 있었고 차량은 시속 90km까지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나 운행 중 승객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가 열고 있는 보령 대천 해수욕장이 오는 10일까지 서해안 최초로 야간 개장 운영합니다. 이번 야간 개장은 머드 광장 앞 해변광장 중심 300m 구간에 한해 운영되며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60여 명의 한국해양구조협회 안전요원들이 배치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기존 운영 시간보다 2시간 연장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 8기 첫 정무수석으로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철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1981년생인 박 변호사는 충남대 법합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대전지방 변호사의 청년 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